시스템 트레이딩, 알고 트레이딩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하이 프리퀀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제가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언제였나 하면 1995년도였어요. 정말 오래됐죠. 예. 그때 당시에 오메가 리서치라는 데서 CJ 선물이라는 데서 이제 이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죠. 서울에서. 그러면서 이 트레이드 스테이션을 가지고 주문을 나가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트레이드 스테이션은 어떻게 돼 있나. 예전에 신한증권에서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로고도 바뀌고 뭐 다 바뀌었는데 약간 브로커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예 브로커 회사로 주문도 받으면서 여기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것들을 돌리고 있는 그런 회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로직을 만들고 백테스팅을 해서 로직이 정말 잘 맞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돌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처음 접했고, 그거는 이제 시카고에 가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코스피 선물이 열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부랑 그 다음에 증권부에 있는 분들이 시카고에 가서 연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선물사들이 연수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 연수를 시켜 사쿠라 대셔, 뭐 카길, 뭐 이런 데들이 연수를 시키고 펀드를 만들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배워온 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고, 트레이드 스테이션을 그래서 95년도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신세계였어요. 이걸로 돈을 벌면 정말로 돈을 잘 벌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백테스팅과 실제는 조금 달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는 저는 채권 선물, 미국 트레저리 선물이랑 그다음에 FX 옵션들을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래들을 하면서 아, 진짜 이게 어렵다. 생각보다는 어렵다. 그리고 이런 로직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 거래도 하기 시작을 했고, 옵션 거래를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변동성 이제 커브들이고, 그 다음에 옵션들 포지셔널 집어넣으면 델타 감마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이 CTA라는 단어였고,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거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이런 터틀 트레이드의 추세 추정형 전략들을 그 CTA 전략들도 대부분 추세 추정형이고요. 그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로켓 사이언티스트란 단어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수학과 나왔다는 이유로 그냥 딜링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럭키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이 열렸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데가 트라우트, 그 다음에 서스퀘나 이런 데가 되게 유명했어요. 이 옵티버는 제가 홍콩 갔을 때 조금 시작이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데였고, 그 다음에 이 홍콩 트라우트라는 게 홍콩 물고기라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었어요. 너무 크게 매매를 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 이름이었어요. 몬로 트라우트. 예, 헤지펀드 매니저였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니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죠. 이제 그래서 홍콩 물고기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압구정 미꾸라지, 뭐 목포 세발 낙지, 뭐 그래서 왜 이렇게 선물 시장은 전부 다 이렇게 물고기들만 해산물들만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스케나라는 데도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엄청 커져 있는 퀀트 트레이딩 컴퍼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계속 뭔가를 한 군데를 파면 이렇게 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one of largest, the most successful prop trading firm이라고 돼 있죠. in the world. 그래서 야, 역시 하나를 잘 파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니까 꿈은 가졌죠. 이제 헤지 펀드가 되고자, 쟤네들 돈 진짜 많이 벌더라. 이래서 가졌고, 그 당시에 저희 쪽에 들어와서 이제 수압 모델 같은 걸 만들어줬던 분이 계세요. H 박사님이라고,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강대 박사과정 있으시면서 수압 프라이싱 모델이랑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은 이제 파타이머 형태로 들어와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거였죠. 이제 그 당시에는 퀀치라는 단어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둘이 계약서를 맺었어요. 회사 거는 수압 프라이싱 모델을 가지고 수압을 했었고, 수압 이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자. 내가 로직을 만들 테니 그 주문이 나가는 거를 박사님이 만들어 주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로직을 만들고 이런 계약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어렸을 때 1997년, 6년 이럴 때 이제 이런 거를 만들자고 막 했었구나. 그래서 과거를 또 회상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IMF를 맞고 삼성증권으로 넘어가고 9.11 제가 볼링장에 왜 있냐면 9.11 때 저희가 팀 회식하면서 볼링장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의 인생을 되게 많이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뭐 시스템 트레이딩 만들고 헤지 펀드 만들고 이랬던 거가 이제 포기가 됐습니다. 손실을 많이 봐서 포기를 했겠죠. 그리고 2022년도 4월 25일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알파 서치라는 엔진을 모델을 만든 친구, 천재 같은 친구와 만나서 이걸로 만들면 될 수 있겠다. 나는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못 만들었지만 저는 천재도 아니고 완전 뭐 공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박사도 아니고 뭐 진짜 수학과 나부랭이거든요 진짜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될 것 같은 거죠 다시. 그래서 이거를 창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한 2년 쭉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증권사랑도 거래도 하고 증권사랑도 어떤 모델을 판매도 하고 서비스 제공을 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 그냥 가격 데이터만 가지고서 가는 방식은 하이 프리퀀시 형태로 가기 전에는 오버피팅을 벗어나기가 아주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퀀터멘탈 로직에 근거한 트레이딩을 하자. 그래서 로직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숫자로 검증을 하는 거지 숫자들을 가지고 아니면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제 로직을 만들 기계가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퀀터멘탈 하는 미국 바이오 주식을 하는 회사로 약간은 피보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퀀트 트레이딩이란 단어나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유행인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려면 데이터가 정말로 많아야 되고 그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검증들, 그다음에 클린징 작업들, 그다음에 어떤 엣지가 그 로직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피팅이라는 이슈를 극복을 해야 하고 그러기는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더라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하이 프리퀀시 쪽이나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 쪽으로 개인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너무 심하게 이용을 하면 오버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이블 앱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헤지펀드라는 거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의 과거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은행 들어가서 리닝룸에서 시작했던 선물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가 돼 있었다라는 거를 또 복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동기 모티베이션을 주면서 지금도 창업해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인프라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때와 분명히 달라진 환경이지만 분명히 그걸 통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데처럼 서스케나처럼 굉장히 커있는 펌이 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망한 회사들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엣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의사결정들을 더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예전에 엑셀을 써서 주판 썼던 시대를 이겼던 것처럼 지금은 엑셀을 넘어서서 파이썬을 넘어서 예를 들면 AI나 이런 것들 코딩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